광주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재선발 심의의 건은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는 재선발전을 하지 않고 기존 대표 선수들을 출전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가처분이 기각될 경우에는 경기력 향상위원회가 정한 방법에 따라서 재평가전을 진행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요즘 태권도계가 시끄럽습니다. 태권도계의 핫 이슈는 오는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우리 한국 대표 선수 재선발과 관련된 여부인데요. 문대성 의원님, 관련 보도자료 봤습니까? 네, 봤습니다. 네, 이사회 영상을 제가 좀 보게 됐습니다. 어땠어요, 느낌이? 굉장히 많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네. 전체적인 이사회를 봤을 때 양진방 회장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전체 태권도인들을 기만하는 거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네. 양진방 회장이 재선발을 강하게 밀어붙였는지 그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1년 전에 우리가 아시안게임 선수를 뽑아놨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묻지도 말고 이 선수들로 그대로 가라 라는 이야기는, 첫째, 무슨 부상이 그동안 어떤 특정 선수에게 있어서 경기력이 치명적인 문제가 생겼는지, 아니면 체급 경기입니다. 체급이 변화가 생겨서 억지로 개체량을 맞출 수 있지만 전혀 다른 경기력을 보여줄지. 지난번 선발전은 3라운드 토탈 시스템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아시안게임은 그렇게 진행하기로 결정되어 있었으니까. 이번에는 라운드 시스템으로 갑니다. 2회전만 하면 경기를 종료할 수 있는 그런 걸로 가기 때문에 기술적 특성, 체력적 특성이 다른 선수가 더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진방 회장 재선발에 대한 이야기 쭉 들어보셨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핵심만 말씀해 주십시오. 왜 부당한지. 네, 좀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양진방 회장께서 이야기하신 내용 중에 골자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골자가 선수들의 부상 정도 네. 모른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체급 경기이기 때문에 체중의 조절이 이 친구들이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조차도 우리가 파악할 수 없다. 네. 세 번째는 경기 룰이 변화가 있어서 이게 지금 경기 룰에 맞는 적합한 선수를 재선발하는 것이 맞다. 네. 그게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 이 세 가지 골자거든요. 네. 양진방 회장께서 이야기하시는 부상의 정도, 체중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최소한 선수들을 위한다면 한 번 정도라도 소집해서 네. 그 경중을 따져봤는지.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태권도협회도 마찬가지고 선수가 중심이에요. 선수 없이는 대한태권도협회에 있을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하는 여러 가지 형태를 보면 선수는 없습니다. 지금 독선, 거의 독단적으로 지금 일을 강행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소통이 됐습니까? 그들, 선수들, 부모님들, 태권도인들을 배려했습니까? 대한태권도협회 행정감사도 따끔하게 지적한 사항이고요. 이사회가 끝난 이후로 좀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 바로 대한태권도협회의 소통과 공감 능력이 좀 부족하다. 이것은 뭐 질타를 받아도 당연할 것 같습니다. 2022년 5월 세계연맹에서 룰이 개정이 되고 22년 2월 로마 그랑프리 대회 때부터 장준 선수가 1등한 그 대회거든요. 네. 그 대회 때부터 룰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바뀌었으면 그때 이후부터 사실 모든 계획을 짰어야 됩니다. 재선발도. 네. 말씀드렸던 룰의 변경이면 2022년 5월에 룰이 변경했을 때 그 룰에 맞춰서 경기를 치렀어요. 네. 3전 2선승제 그 룰에 맞춰서 했단 말이죠. 네. 그랑프리 대회 1등하고요. 네. 그리고 US 오픈, 캐나다 오픈 그 선수들이 거의 가반수 이상이 네. 1등을 했어요. 네. 그러면 지금 검증이 안 된 건가요? 이거보다 더 검증되고 확실하고 확연하게 검증된 그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미 검증이 됐는데. 그래서 10월 달에 경영위 했을 때 그때 부결된 이유가 사실 그 경영위에서 이루어졌던 그 회의로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개돼 있습니까 지금? 공개 안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대한태권도 협회를 이끌어가는 수정이라고 저는 사실은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좀 부끄럽습니다. 아시안게임 재선발과 관련해서 8명의 학부모가
대표 선수들의 지위를 보전해달라는 가처분을 제기했거든요. 사실 지난해 8월부터 이 재선발과 관련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제한태권도협회는 재선발 의지가 강했고 양지망 회장의 의지에 따라서 지난해 10월에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개정했죠. 예. 제21조 국가대표로 재선발이 필요한 경우 경기력 향상위원회 제청에 따라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이것은 재선발을 하겠다라는 협회의 꼼수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대략적으로 정황상 볼 수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이거는 선수를 위한 게 아니라 선수를 혹사시키기 위한 선발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월 울산 전국체전 때 네. 경기력 향상위원회가 열려서 재선발과 관련된 것을 표결로 의결했잖아요. 7대5로 재선발은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태권도협회는 재선발 의지가 강했고 양지망 회장의 의지에 따라서 광주 아시안 게임 재선발을 협회 입장에서는 하는 것이 극히 타당하고 꼭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경기력 향상위원회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어드밴티지를 줄 수 있는 논의를 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사람한테 주어진 기본 인권이거든요. 네. 그럼 이게 선수였을 땐 선수가 갖고 있는 기본 인권이에요. 선수들의 인권인데 이 인권 자체를 그냥 무시한 거죠. 이거 민주주의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저는 양진강 회장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이 규정대로 하지 않고 있는 양진강 회장님의 어떤 리더십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지.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과 일이 그 시스템을 양지망 회장이 만들고 양지망 회장이 주도하잖아요. 이번 선발전 같은 경우도 양지망 회장이 강력하게 난 선발전 하겠다. 지난해 8월부터 양지망 회장이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사회에서. 지금 이 가처분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봐서는 인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이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 가결은 조건부 가결을 하자는 것이 저의 제안입니다. 법조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용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저는 이거는 아집이죠. 그럼 이것도 아니 도대체 이사회 오기 전에 사전에 이런 보고서나 이런 것도 이사님들한테 최소한 7일 전에는 배포해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오십시오. 그래서 이사님들 한 번 한 번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그 다음에 마무리 발언이죠. 아니 말씀을 혼자서 다 하시면은 3월 22일 날 좀 앞당겨서 가처분 심리를 하고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이거 가처분이 기각되겠다, 인용되지 않겠다 이런 흐름이 좀 많았는데 이거 인용될 것 같습니까? 기각될 것 아니요, 같습니까? 저는 인용된다 안 된다 제가 이야기할 수 없고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용이 돼도 인용이 안 돼도 양진강 회장님은 사면 초과입니다. 그 이유는 예. 5월달에 세계대회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까지 생각을 전혀 안 하신 건 아니죠? 그럼 협회에 지금 어떤 분들이 계신 건지 그리고 부회장님을 비롯한 이사님들은 이런 생각까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소비자님 아니 4월에 선발전을 하고 한 달 있다가 세계대회를 가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아시안게임 파견 재선발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문대성 위원께서는 우리 태권도 발전과 태권도 개혁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활동하실 건지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거든요. 현재 주어진 일, 네. 대한태권도협회가 주어진 일 이런 부분들이 선수를 위하고 또 태권도 발전을 위해서 나가는 그런 방향이라 그러면 일단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겠다. 사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30분 동안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